서윤희 씨, 이혼 경력이 3번입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입장하고 하객들이 박수를 칠 때 저는 무대 옆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번? 이혼을 3번이나? 저는 직접 윤희를 불러 물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예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아들은 제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런데 그 순간 예식장 뒤편에서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거봐, 결국 들통나지? 나는 윤희 첫 번째 남편이야. 그리고 그 남자가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 신랑 아버지 박춘식 씨가 예전에 윤희 보증서 준 거 알아요? 제 남편이 며느리 보증을? 저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어머니의 폭로, 한 며느리의 생존, 그리고 한 가족의 치유. 오늘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울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정분자입니다. 올해 62이죠. 인천 동구의 오래된 빌라 3층에서 남편 박춘식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67입니다. 퇴직한 지 벌써 5년째인데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라 새벽같이 나가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몸이 고달프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날마다 그 일터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 한편이 저려옵니다. 나이 들어서도 쉬지 못하는 남자의 어깨가 참 무거워 보이거든요. 우리 세대 남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허리를 두드리며 현관문을 나섭니다. 저 역시 새벽마다 일어나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반찬거리를 고르는 일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무 한 개를 고르더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파 한 단을 집어들 때도 신선한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1,000원, 200원 깎아가며 장을 보는 시간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사온 재료로 아침을 차려 남편을 보내고 나면 저는 홀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 시간이 참 고요하면서도 씁쓸합니다. 마치 제 인생이 그 찻잔 속에 담긴 것처럼요. 뜨거웠다가 식고 달았다가 쓰고 그렇게 반복되는 만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늘 그랬습니다. 집안일은 여자가 하고 집안 체면은 함께 지키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벌어오면 저는 안에서 살림을 꾸렸고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당연함이 가끔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차를 마실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 하고요. 그러다가도 이내 그런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니까요. 우리 아들 박도윤은 올해 35입니다. 도윤이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하던 작은 가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빚 보증을 잘못 썼던 탓에 우리 집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고 저는 새벽부터 청소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도윤이가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제가 걸레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손이 트고 얼굴이 거칠어지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알아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마련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도윤이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사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늘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상처가 쌓이는 건 아닐까, 언젠가 그게 폭발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도윤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마음 한쪽이 놓이면서도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으면서도 혹시 또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IMF 이후 우리 집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한번 실수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들한테 맞는 사람인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봤습니다. 예비 며느리 서윤이는 33입니다. 처음 봤을 때 참 예쁘고 싹싹하다고 느꼈습니다. 말끝이 늘 조심스러웠고 어른 앞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저는 차를 내오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도윤이를 어디서 만났는지. 윤희는 조곤조곤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한편이 짠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요. 동시에 조금은 안심도 되었습니다. 시부모 모실 일이 없으니 그나마 살림이 덜 복잡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윤희의 눈빛이 가끔 마치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웃을 때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았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고 그냥 제 기분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 오기 전 무릎이 쑤시는 것처럼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윤희가 집에서 담가왔다며 깍두기를 가져왔습니다. 김치통을 열자 익은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한 젓가락 집어 먹어보니 맛은 좋았습니다. 적당히 익었고 간도 딱 맞았습니다. 저는 윤희를 칭찬했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시집 와서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요. 윤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맛은 있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은 얼굴일까 하고요. 윤희는 웃으면서도 어딘가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평온한 듯한 일상이었습니다. 결혼 날짜도 잡혔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도윤이는 신혼집을 알아보느라 바빴고 윤희는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며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 춘식도 오랜만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이제 우리도 한숨 돌릴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는 늘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 그 불안의 뿌리를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곧 나쁜 일이 생긴다는 우리 세대의 미신 같은 믿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불안의 실체는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전화가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전한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완전히 하얗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은 확신이 되었고 의심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그냥 진행할 수 없다고요. 우리 아들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게 제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막 끝내고 수세미를 헹구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어놓고 그릇들을 하나씩 닦아내는 시간은 저한테 일종의 명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움직이다 보면 복잡한 마음도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닫고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요즘엔 스팸 전화가 워낙 많아서 보통은 받지 않는데 그날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박도윤 씨 어머님 되시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아들 이름을 아는 것부터 이상했습니다. 혹시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순간적으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상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결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축하한다니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누구시냐고요? 상대는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드님 결혼 다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부 되시는 분 서윤희 씨 말입니다. 이혼 경력이 3번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3번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소리세요? 윤희가 이혼을 3번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상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확인은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그리고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금방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혼 경력이 3번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윤희는 처음 만났을 때 결혼 경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3번이나 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혹시 그 전화가 거짓말인 걸까요? 누군가 우리 결혼을 방해하려고 꾸민 일인 걸까요?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혼이 3번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해도 3번이면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운이 없었던 걸까요? 그런데 운이 없는 것도 한두 번이지 3번이나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혹시 윤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걸까요? 혹시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걸까요? 아니면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남편들이 견디지 못한 걸까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밥상을 차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춘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다녀왔소. 오늘 일이 좀 많았네. 피곤하네.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남편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도윤이 결혼 준비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네. 좀 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한술 뜨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전화 내용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혼 3번, 이혼 3번.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척하다가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뭐해?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속이 좀 안 좋아. 먼저 들어가서 쉴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며칠 뒤 저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사실이 아니면 어쩌나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하려고요.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내밀며 명의자 이름을 서윤이라고 적었습니다. 직원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본인이 아니신데 발급이 가능한가요? 본인 동의서가 있으신가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인데 결혼 준비 때문에 필요해서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규정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아니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든 확인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원실을 나와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윤희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윤희한테 상처만 주는 일이 될 텐데.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희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기로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윤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올래?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하자. 윤희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언제 가면 될까요? 저는 내일 오후라고 했고 윤희는 좋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더 답답했습니다. 내일 윤희를 만나면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 어떻게 꺼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윤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혹시 사실이 아니라면 저만 오해한 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희가 집에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저는 차를 내오며 윤희를 맞았습니다. 윤희는 가방에서 과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과가 맛있다고 해서 사왔어요. 저는 고맙다고 하며 받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신혼집은 마음에 드는지, 청첩장은 예쁘게 나왔는지, 윤희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지금 물어봐도 될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야, 혹시 네가 나한테 숨긴 게 있니? 윤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혹시 결혼 경력 있니? 그 순간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이구나. 정말로 윤희한테 숨긴 과거가 있구나 하고요. 윤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한테는 확답이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숨긴 게 있구나 하고요. 저는 다그쳤습니다. 윤희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결혼 경력이 있는 거 맞지?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울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꾹 참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네, 어머니. 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정말이었구나. 그럼 그 전화 내용도 사실이겠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번이야? 윤희는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3번이라니. 정말 3번이나 이혼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번? 3번이나? 왜 말 안 했어? 도윤이한테도 우리한테도 왜 숨겼어?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면 다 틀어질까봐 무서워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를 숨긴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속인 겁니다.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그쳤습니다. 틀어질까봐 무서웠다고? 그럼 지금은 안 틀어질 것 같아?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몰라?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혼을 3번이나 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문제인 거야? 아니면 네가 문제인 거야? 그 말이 너무 심했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우리 집안이 또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답게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근데 늘 잘못된 사람을 만났고 늘 제가 살아남으려고 끝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의 이혼은 흠이었습니다. 특히 3번이면 문제로 규정되기 쉬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집 며느리 이혼을 3번이나 했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들릴 게 뻔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미안하지만 도윤이한테 말해야겠어. 오늘 당장. 윤희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말할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지금이라도 말해야지. 윤희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도윤 씨를 정말 사랑해요.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제 속을 더 끓게 했습니다. 사랑하면 진실을 숨기는 거야? 사랑하면 거짓말하는 거야? 윤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타이밍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아들 인생 문제야.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도윤이한테 말해. 내가 직접 말하기 전에. 그리고 저는 윤희를 남겨둔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우리 집은 평범하게 결혼 한 번 치를 수가 없는 걸까? IMF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늘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한참 뒤 윤희가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나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윤희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차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들어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우리 아들을 지켜야 해. 그날 저녁 저는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이는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집에 한번 들러.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도윤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급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급해. 오늘 꼭 와야 해. 도윤이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3번? 이혼을 3번이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가 직접 인정했어. 나도 믿을 수가 없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도윤이한테 말해야지. 숨기고 결혼하면 안 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도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도윤이는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저는 도윤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윤희 말인데. 도윤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윤희가 왜?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윤희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이혼 경력이 있대. 그것도 3번. 도윤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윤희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저는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숨긴 거지. 나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인정하더라. 도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윤희가 그럴 사람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본인이 직접 인정했다니까. 3번이나 이혼했다고. 도윤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혼 1번도 아니고 3번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윤희한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윤희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거나. 도윤이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윤희 개인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직접 물어볼게.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물어보고 끝날 일이 아니야. 이건 우리 집안 체면 문제기도 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 말에 도윤이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체면이 뭐가 중요해? 윤희는 사람이야. 과거가 있을 수도 있지. 저는 답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한테는 체면이 곧 삶이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진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날 밤 윤희와 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윤희한테 다 들었어요. 이야기 나눠봤는데 윤희한테도 사정이 있었대요.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할게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윤이가 윤희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도윤이는 성인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나이니까요.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1달간 집안은 묘하게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도윤이와 윤희는 결혼 준비를 계속했지만 저와는 예전만큼 편하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도윤이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남편 춘식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청첩장도 다 돌렸고 예식장 예약도 해뒀으니 이제 와서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올리면서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어두운 기운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양복을 입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 잘 지나가면 되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윤희의 과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IMF 이후 간신히 일어선 우리 집안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도윤이 장가가네, 분자야. 이제 너도 한숨 돌려. 고생 많았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예식장 안은 꽃으로 가득했고 하객들은 자리에 앉아 웅성거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유행하던 그 웨딩홀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와 왁스, 꽃장식이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하객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식순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랑 대기실에 들어가니 도윤이가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친구들이 옆에서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도윤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좋은 날이야. 행복해야 해. 도윤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걱정 마.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윤희와의 결혼이 우리 아들한테 축복이 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가니 윤희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잘 어울렸고 화장도 화사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윤희는 거울 너머로 저를 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쯤 하객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자리를 채우고 앉아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신랑 어머니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모여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무사히 지나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예식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는데 어딘가 꾀죄죄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술에 찌든 듯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왜 저렇게 어수선한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온 걸까? 남자는 신부 대기실 쪽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여기 있었네.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하객이세요? 남자는 저를 힐끗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랑 쪽이에요. 신부 쪽이에요? 저는 신부 쪽이죠. 그 말에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신부 쪽이라고 했지만 윤희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남편 춘식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다가오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남자 좀 지켜봐요. 뭔가 이상해요. 남편도 남자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희는 메이크업이 끝나고 거울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희야, 밖에 낯선 남자가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야? 윤희는 고개를 들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남자요? 저는 그 남자의 생김새를 설명했습니다. 검은 정장인데 구겨져 있고 얼굴이 술에 찌든 것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 순간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여기 왔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결혼식장에 나타났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야? 무슨 일로?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가 다시 결혼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협박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가 남편과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이는 상황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이는 달려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붙잡았습니다. 도윤아, 진정해. 일단 경찰 부르자.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예식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 예식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예식을 진행해야 할까? 아니면 중단해야 할까? 그런데 그 남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혹시 예식 중에 난동을 부리면 어쩌죠? 그럼 더 큰 망신이 될 텐데요. 제 손에는 윤희의 과거가 적힌 메모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사실을 밝히자고요. 그래야 저 남자가 예식을 망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대로 향했습니다. 제 안의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끌어올랐습니다. 이 결혼, 오늘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를 비췄습니다. 신랑 도윤이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도윤이는 밝게 웃으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턱시도가 잘 어울렸고 표정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캐논 변주곡이었습니다. 윤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윤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은 와하고 감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걸으며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윤희가 단상 위로 올라가 도윤이 옆에 섰습니다. 하객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밝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도윤 씨와 서윤희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뒤쪽 어딘가에 윤희의 전 남편이 서 있습니다. 언제 뭘 할지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그 남자는 맨 뒤쪽 기둥에 기대서서 무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야 저 남자가 난동을 부리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뭐 하려고?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옆에 놓인 보조 마이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예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봤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무대 위에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인가 하고 기대하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서윤희 씨는 이혼 경력이 3번 있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의 입이 벌어졌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도윤이는 황급히 윤희를 붙잡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이야?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누군가는 비난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친척들은 황급히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식장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저 집안 완전히 망신이야.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크 거봐. 결국 들통나지? 모두가 그쪽을 봤습니다. 아까 그 낯선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듯 손뼉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잘했어요, 어머니. 진실을 밝히셨네요. 하객들은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남자는 씩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윤희 첫 번째 남편이에요. 반갑습니다.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남자는 윤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나한테서 도망쳤어요. 빚도 안 갚고 말이죠. 근데 또 결혼한다길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죠. 도윤이는 무대에서 내려와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하긴 진실을 알리는 거죠. 윤희가 얼마나 문제 많은 여자인지. 그리고 남자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식장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여기 계신 신랑 아버지 박춘식 씨 있죠? 모두가 남편 춘식을 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박춘식 씨가 예전에 윤희 보증 서준 거 알아요? 윤희가 빚에 쪼들릴 때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윤희 보증을 섰다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지키려고 한 폭로가 오히려 우리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객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무대 위로 올라가 윤희를 안고 있었고 윤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떨어뜨렸고 바닥에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예식장을 빠져나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졌고 바닥에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귓가가 멍했습니다. 주위 소리들이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이는 무대에서 윤희를 부축해 신부 대기실로 데려갔습니다. 윤희는 울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도윤이한테 기대어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아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폭로한 진실이 오히려 제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춘식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밖에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을 따라 예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쌀쌀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한복 저고리를 여미며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저 남자 말이 무슨 소리예요? 윤희 보증을 섰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 좀 해요. 사실이에요? 남편은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이었구나. 남편이 저한테 숨기고 윤희 보증을 섰다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걸 했어요? 우리가 IMF 때 보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요. 윤희가 편의점에서 일할 때 내가 택배 맡기러 자주 갔소. 그때 윤희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 걸 봤소.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졌나 보다 했는데 자꾸 반복되길래 내가 물어봤소. 윤희가 처음엔 말 안 하다가 나중에 조금씩 이야기하더군요. 전 남편한테 쫓기고 있다고, 빚 때문에 목이 조여온다고. 남편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윤희가 그때 울면서 말하더군요. 딱 한 번만 도와주면 벗어날 수 있다고. 보증만 서주면 대출받아서 빚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남편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당신 말이 맞소. 하지만 나는 그때 윤희를 보면서 우리 도윤이를 봤소.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IMF 때 도윤이가 얼마나 힘들어했소.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고 과외 받을 때 우리 도윤이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전단지 돌리면서 학비 벌었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당신도 알잖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윤희를 보면서 혹시 우리 도윤이도 어디선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누가 도와줄까 싶었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증을 서게 됐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죠. 우리 부부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말하면 당신이 반대할 걸 알았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미리 말했다면 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며 도윤이가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울었을 겁니다. 저는 다가가려고 했지만 도윤이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엄마,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저한테는 칼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도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킨 건 저 아니에요. 엄마 자신의 체면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윤희한테 다 들었어요. 윤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가 뭐라고 하던? 도윤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폭력적이었대요. 맨날 때리고 협박했대요. 윤희가 견디다 못해 이혼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사기꾼이었어요. 윤희 명의로 대출받고 도망갔대요. 윤희는 그 빚을 갚느라 몇 년을 고생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이혼을 3번 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3번을 버텨낸 겁니다. 도윤이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을 닦고 계속했습니다. 3번째 남편은 윤희가 임신했는데 그 사람이 도박에 빠졌어요. 빚이 점점 쌓였고 윤희는 혼자 아이를 지킬 수 없었어요. 결국 혼자 결정했대요. 아이를 포기하기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혼자 그 결정을 내려야 했던 윤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도윤희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윤희는 흠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살아남은 여자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쳤습니다. 저는 윤희를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제 편견과 두려움으로 윤희를 판단했습니다. 체면과 집안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윤희가 울고 있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어떻게 하고 싶대? 도윤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울기만 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요. 저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윤희는 드레스를 입은 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은 눈물로 번져 있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저를 보자 움찔했습니다. 제가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윤희야. 윤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오해했어. 네가 문제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도윤이한테 들었어.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윤희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저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저는 꽉 잡았습니다. 윤희야, 나한테 화내도 돼. 나를 용서 안 해도 돼.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정말로 우리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죽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윤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과거가 다 드러나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상처가 다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윤희를 안았습니다. 윤희는 처음엔 굳어 있었지만
곧 저한테 기대어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뒤 저는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지금부터 내가 너를 지킬게. 더 이상 혼자 아프지 마.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이미 다 엉망이 됐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우리 함께 정리하자.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식장 밖 흡연구역 근처에서 그 낯선 남자가 여전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우리 나가서 저 사람 처리합시다.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자는 우리를 보자 씩 웃었습니다. 오, 다들 모였네요. 가족회의 하시나요? 저는 앞으로 걸어가 그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뭐 하긴요? 구경하죠. 재밌잖아요. 아까 아줌마가 폭로하는 거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화도 당신이 한 거죠? 나한테 윤희 이혼 경력 알려준 거. 남자는 눈썹을 올리며 웃었습니다. 똑똑하네요. 맞아요. 내가 했죠. 그래야 이 결혼을 막을 수 있으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왜 윤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괴롭힌다고요? 난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윤희가 이혼 3번 한 거 사실이잖아요. 도윤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경찰? 불러봐요.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그냥 결혼식 구경 온 것뿐인데. 그때 남편 춘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윤희를 협박한 증거가 여기 다 있소. 남자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뭐? 무슨 증거?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희가 당신 협박을 녹음해뒀소. 돈 안 주면 직장에 찾아가겠다. 새 남자 만나면 다 망쳐놓겠다. 그런 말들 다 녹음되어 있소. 남자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윤희 명의로 만든 대출, 그 돈 내가 다 갚았소. 영수증도 여기 있소.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희한테 더 이상 빚은 없소. 그리고 당신이 계속 괴롭히면 이 증거 들고 경찰서 갈 거요. 스토킹 처벌법도 있고 협박죄도 있소. 남자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근데 아줌마. 남자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며느리 인생 망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폭로했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윤희의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렷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제가 다시 세울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요. 남자는 헛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난 갈게요. 도윤이가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 가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남자는 손을 들어 보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았어요, 간다니까요. 남자는 황급히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윤희 빚 다 갚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갚았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혼자 그 짐을 지고 있었다니.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혼자 힘들었겠어요. 남편은 저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이제 다 끝났소. 우리는 다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친척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윤희가 나왔습니다. 드레스는 그대로였지만 얼굴을 다시 닦고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윤희는 우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갔어. 이제 안 올 거야.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가 윤희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우리 괜찮을 거야.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윤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윤희야, 오늘 결혼식은 제대로 못했지만 언젠가 다시 하자. 제대로 축복받으면서.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도윤 씨 사랑해요. 제가 잘할게요. 저는 윤희를 안았습니다. 나도 알아. 이제부터 우리 같은 편이야. 결혼식은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거의 다 돌아갔고 남은 건 우리 가족뿐이었습니다. 예식장 직원들이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꽃장식을 치우고 의자를 정돈하고 조명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텅 빈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희는 도윤이와 윤희의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가구도 다 채워지지 않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는 소파와 작은 식탁만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야, 오늘 정말 미안했어. 윤희는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우리 집안의 흠으로 봤어. 그게 잘못이었어. 정말 미안해.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숨긴 게 잘못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숨긴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거야. 나한테 말하기 무서웠을 거야.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말하면 다 틀어질까봐 무서웠어요. 제 과거 때문에 도윤 씨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도윤이한테 들었어.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첫 번째 남편한테 맞았고, 두 번째 남편한테 사기당했고, 세 번째 남편 때문에 아이까지 포기했다고.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알았어. 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야. 정말 대단한 거야. 윤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왜 저는 행복할 수 없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도윤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윤이가 윤희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우리 행복할 거야. 과거는 과거야. 이제부터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윤희는 도윤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춘식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예전에 너 도와준 거 기억하지?
그때부터 나는 너를 우리 딸처럼 생각했어.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과거를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맨날 술 먹고 와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부부싸움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윤희가 집을 나와 쉼터에 들어가서야 이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은 처음엔 착했다고 합니다. 윤희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윤희 명의로 대출을 여러 건 받았고 그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윤희는 그 빚을 갚느라 몇 년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 춘식이 도와준 겁니다. 세 번째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윤희도 이번엔 잘 될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도 생겼고요. 근데 그 남편이 도박에 빠졌다고 합니다. 빚이 점점 쌓였고 윤희는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몸이 버티지 못했고 아이를 지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혼자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포기하기로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이혼 3번 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희는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이와 윤희는 혼인신고는 이미 했으니 법적으론 부부라고 했습니다. 다만 결혼식을 제대로 못했으니 나중에 소규모로라도 다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축복받으면서 하자고요. 윤희는 상담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윤이도 부부 상담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대견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와 다릅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치유하려 합니다. 그게 더 건강한 방법이라는 걸 저도 배웠습니다. 저는 가끔 윤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신혼집에 갖다 줬습니다. 윤희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가끔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같이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투도 바꾸려 애썼습니다. 예전처럼 잔소리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희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윤희가 상담받고 힘들었다며 전화를 해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힘든 날엔 그냥 힘들다고 말해. 우리 세대는 참고 살았지만 너희는 참지 말고 살아. 힘들면 쉬고 아프면 치료받고 그렇게 살아.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잔소리하고 단속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품어주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걸요. 몇 달 뒤 윤희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무서워요. 저는 윤희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힘든 일도 다 이겨냈잖아. 좋은 엄마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생긴대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구만.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오겠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마이크를 잡았던 그 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폭로한 건 윤희의 과거였지만 결국 드러난 건 우리 가족이 숨겨온 상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달라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윤희에게 말합니다. 윤희야, 넌 잘못 산 게 아니야. 살아낸 거야. 윤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도 잘못한 게 아니야. 배운 거야. 체면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람이게 만드는 안전한 관계입니다. 집안 명예보다 중요한 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걸 저는 늦게나마 배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늘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윤희와 도윤이 그리고 태어날 손주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혼란스러웠지만 끝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가족으로 말입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저는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은 과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는지로 봐야 한다.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힘든 일을 다 이겨내고 너를 낳아줬거든. 그리고 윤희한테도 계속 말해주고 싶습니다. 넌 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상처를 이겨낸 강한 사람이야.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갑니다. 반찬을 만들어 도윤이네 집에 갖다 줍니다. 윤희는 이제 배가 불러서 요리하기 힘들어합니다. 저는 윤희를 위해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 갖다 줍니다. 윤희는 항상 고맙다고 합니다. 저는 그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행복합니다. 결혼식 날의 그 혼란, 그 상처, 그 눈물이 결국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